나는 엄마에게 전화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목소리에 조금 힘이 들어갔다. 엄마, 언니 결혼식 내일이래요. 진짜 축하드려요. 언니 행복하겠죠? 엄마 쪽에서 잠시 숨소리만 들렸다.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아, 그게 이미 지난주에 끝났어. 그 순간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다. 서울 한복판, 내 원룸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숲이 갑자기 낯설어졌다. 지난주. 이미 끝났다. 너는 오지 말라고 했어? 내가 오면 분위기만 어색해질 거라고. 엄마의 말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다. 나는 초대받지 못했다. 내 친언니의 결혼식에. 그리고 나는 알았다. 그 결혼식이 누구와 치러졌는지. 강민석. 내 전남편. 나는 한수진, 올해 37, 8년 결혼 생활 끝에 빈손으로 이혼했다. 민석은 재벌은 아니지만 중견 건설회사 상무로 승승장구했다. 우리는 대학 선후배로 만나 연애 3년, 결혼 8년. 평범한 줄 알았다. 그러다 3년 전, 내가 민석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았다. 카톡 대화방에 지원하라는 이름. 내 친언니, 한지원. 처음엔 믿지 않았다. 언니가 우리 집에 자주 왔던 게 떠올랐다. 내가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할 때 언니가 동생 걱정돼서 라며 자주 찾아왔다. 내가 피곤해서 낮잠 자는 사이 민석과 둘이 차 한 잔 마시던 모습. 그때부터였다. 증거는 금세 나왔다. 호텔 영수증, 둘이 찍은 사진, 심지어 우리 집 침대에서 찍힌 셀카까지. 나는 민석에게 물었다. 그는 처음엔 부인하다가 결국 털어놨다. 미안해. 그런데 지원이가 나를 더 이해해줘. 이해. 내가 8년 동안 그의 승진을 위해 내 커리어를 포기하고 시어머니 간호까지 도맡았는데 가족은 더 잔인했다. 엄마는 말했다. 수진아, 너도 잘못 있지 않니? 민석이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 못했잖아. 지원이는 나이도 많고 이제라도 행복해야지. 아빠는 한숨만 쉬었다. 가족이 서로 망가뜨리면 뭐가 남아. 나는 이혼했다. 재산 분할은 민석 측 변호사가 워낙 유능해서 나는 강남 작은 원룸 전세 하나와 위자료 몇 푼만 받았다. 민석은 바로 지원 언니와 동거를 시작했다. 나는 침묵했다. 한국 사회에서 이혼녀는 이미 낙인이다. 게다가 친언니와 전남편. 소문나면 가족 전체가 욕먹는다. 그래서 입 다물고 살았다. 프리랜서 번역일로 근근히 버티며. 가끔 엄마가 전화와서 말했다. 지원이가 민석 씨랑 잘 사귀고 있어? 결혼 얘기도 나온대. 나는 축하해요 라고만 답했다. 속으로는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그러다 결혼식 소식을 들었다. 엄마가 슬쩍 흘린 말 아마 내년쯤 할 거야. 나는 달력에 표시까지 해뒀다. 언젠가 화해할 날이 올 거라 믿었다. 내가 먼저 손 내밀면? 그래서 오늘 전화한 거였다. 초대받지 못했어도 축하 인사라도 하려고. 그런데 이미 끝났다. 지난주에. 나는 모르는 사이에. 엄마가 덧붙였다. 너 오면 민석 씨도 불편하고 지원이도 눈치 보이고. 그냥 조용히 넘기는 게 낫지 않니? 조용히 넘기라고. 또. 나는 전화 끊고 원룸 바닥에 앉았다. 15평 남짓한 공간, 내 모든 재산이다. 벽에 걸린 결혼사진 하나, 민석과 내가 웃던 사진. 찍고 싶었지만 아직 못 찢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 그들의 결혼식 장면이 그려졌다. 민석이 지원 언니 손잡고 등장하는 모습. 엄마가 눈물 흘리며 박수 치는 모습. 아빠가 건배사 하는 모습. 그리고 나는 없다. 지워졌다.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왜 내가 항상 침묵해야 하나? 그 후로 일주일,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출근도, 번역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냥 누워서 천장만 봤다. 한국에서 이혼하면 주변에서 위로 아닌 위로를 한다. 너도 나이 있으니 빨리 재혼해. 아이 없어서 다행하냐. 나는 아이를 원했지만 민석이 커리어 먼저라며 밀었다. 이제 그 말이 웃기다. 나는 지원 언니를 떠올렸다. 3살 위, 어릴 때부터 예뻤다. 엄마 아빠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다. 내가 대학 갈 때도 지원이는 예술 계열이라 비싸니까 너는 국립대 가라 했다. 나는 따랐다. 지원 언니는 미대 나와서 디자이너 됐다. 예쁘장한 얼굴로 여기저기 소개팅 다니다가 30 중반이 됐다. 엄마가 늘 걱정했다. 지원이가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래서 내가 희생한 거였다. 내 남편까지. 나는 민석을 떠올렸다. 그는 나쁜 놈인가? 처음엔 그랬다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냥 이기적인 인간일 뿐이다. 한국 남자들 대부분이 그렇듯 더 편한 쪽을 선택했다. 지원 언니는 나보다 덜 요구하고 더 웃어주고 시댁에도 잘 보였다. 나는 거울을 봤다. 37, 피부는 아직 괜찮지만 눈가에 주름이 생겼다. 머리는 염색 안 한 지 오래돼 뿌리가 새었다. 이혼 후 10kg 빠졌다. 옷도 예전 것들만 입는다. 나는 스스로를 탓했다. 내가 더 예뻤다면? 더 잘했더라면? 하지만 곧 그 생각이 역겹게 느껴졌다. 왜 내가 잘못인가? 그들은 내 인생을 훔쳤다. 나는 SNS를 뒤졌다. 지원 언니 계정은 비공개지만 엄마 계정에서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결혼식 사진. 민석과 지원이 웨딩드레스 입고 웃는다. 해시태그 행복한 결혼 새 출발 감사합니다. 댓글에 엄마가 달았다. 우리 지원이 드디어 행복 찾았네요. 나는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복수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다. 혼자 중얼거렸다. 복수할까? 하지만 바로 웃었다. 내가 뭘 할 수 있나? 돈도 없고 힘도 없다. 그냥 혼자 사는 이혼녀일 뿐. 그래도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민석의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갔다. 그는 이제 전무로 승진했다. 회사 프로젝트가 많다. 지원 언니는 인스타에 신혼여행 사진을 올릴 준비 중일 거다. 나는 그들의 행복을 상상했다. 강남 신혼집, 주말 브런치, 엄마 아빠 초대해서 식사. 그리고 나는 여기 원룸에서 컵라면 먹으며. 불공평하다. 나는 처음으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예전 결혼 생활 때 알게 된 민석의 습관, 회사 얘기, 친구들 이름. 아직 뭘 할지 모르지만 그냥 알아두자고 생각했다. 침묵은 이제 그만. 복수는 처음엔 그냥 관찰이었다. 나는 지원 언니의 SNS를 팔로우할 수 있는 지인을 통해 사진을 받았다. 신혼여행 갔다 온 사진. 몰디브. 민석이 지원이 허리 감싸 안고 웃는다. 내가 민석과 가려 했던 곳이었다. 우리는 돈 없어서 제주도로 갔다. 나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다.
민석의 미소가 예전과 똑같다. 나한테도 저렇게 웃었다. 나는 민석의 회사 동향을 검색했다. 최근 대형 재개발 프로젝트 수주. 민석이 주도했다는 기사도 있다. 승진 축하 파티 사진에 지원 언니도 함께 찍혔다. 행복해 보인다. 진짜로. 나는 처음으로 질투가 아니라 차가운 분노를 느꼈다. 나는 민석의 약점을 알았다. 결혼 생활 8년, 그의 비밀을 몇 가지 안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으로 개인 경비 처리한 적 세금 탈루는 아니지만 회계상 애매한 부분? 또 거래처와의 향응. 한국 회사들 다 하는 일이지만 증거만 있으면 문제된다. 나는 예전 USB를 찾았다. 민석이 집 컴퓨터에 백업해둔 파일들. 이혼할 때 급해서 다 가져오지 못했다. 하지만 몇 개는 내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었다. 파일을 열었다. 5년 전 영수증 스캔본. 거래처 접대비로 처리한 해외 여행 경비. 지원 언니와 둘이 갔던 여행이었다. 아직. 이게 시작이었다.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다. 이혼 전문. 상담 예약을 했다. 상담에서 물었다. 전 남편의 불법 행위를 지금 신고하면 가능한가요? 변호사는 말했다. 시효는 있지만 세무 신고라면 가능합니다. 증거가 확실해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신고할 생각은 없었다. 그냥 가능성을 확인한 거다. 집에 와서 나는 처음으로 계획을 세웠다. 급히 하지 않는다. 천천히. 그들이 안심할 때까지 기다린다. 나는 지원 언니에게 카톡을 보냈다. 2년 만에 처음. 언니, 결혼 축하해. 늦게나마. 답장이 바로 왔다. 고마워 수진아, 잘 지내? 나는 잘 지내라고 답했다. 속으로는 웃었다. 이제 시작이다. 나는 민석의 회사 내부자를 찾았다. 예전 민석 동료 중 나와 친했던 사람. 카톡으로 연락했다. 오랜만이에요. 민석 씨 잘 지내요? 그는 조심스럽게 답했다. 잘 지내시죠? 민석 전무 승진했어요. 나는 자연스럽게 물었다. 최근 프로젝트 상황, 회사 분위기. 정보가 조금씩 모였다. 나는 매일 밤 노트에 적었다. 그들의 일상, 약점, 가능성. 가끔 두려웠다. 내가 너무 멀리 가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 생각했다. 그들은 이미 멀리 갔다. 나를 지워버렸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 3개월이 지났다. 나는 겉으로는 평범하게 살았다. 번역 일도 늘렸다. 운동도 시작했다. 거울 속 내가 조금 단단해 보였다. 지원 언니와는 가끔 카톡했다. 수진아, 우리 집에 놀러 올래? 라고도 했다. 나는 곧 갈게라고 답했다. 아직 때가 아니다. 나는 민석의 약점을 더 모았다. 회사 프로젝트에서 하청업체와의 뒷거래 의혹. 증거는 없다. 하지만 소문은 있다. 나는 익명 계정으로 세무당국에 제보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직접은 아니다. 우회적으로. 더 좋은 방법이 있었다. 지원 언니는 임신 가능성을 암시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엄마가 나에게 전화와서 말했다. 지원이가 임신했대. 손주 봐야지. 나는 축하해요 라고 했다. 속으로는 계산했다. 이제 더 조심해야 한다. 나는 민석의 옛 연락처를 찾았다.
그가 예전에 만났던 여자 중 하나, 이혼 전에 이미 있었다. 그 여자가 아직 연락처를 가지고 있을 터. 나는 가짜 계정으로 연락했다. 민석 씨 최근 소식 아세요? 그녀는 바로 물었다. 누구세요? 나는 예전에 아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리고 슬쩍 말했다. 민석 씨 결혼했대요? 언니랑. 그녀는 화를 냈다. 그 새끼, 아직도 그랬어. 나는 사진을 보냈다. 결혼식 사진. 그녀는 지원 언니 SNS로 찾아가 댓글을 달았다. 축하해요. 근데 민석 씨 예전에도 바람 피웠죠? 댓글은 바로 삭제됐지만 스크린샷은 돌았다. 지원 언니가 나에게 전화 왔다. 수진아, 이상한 댓글 달렸어. 너 아니지? 나는 놀란 척했다. 뭐야 그게? 내가 왜? 지원 언니는 믿는 눈치였다. 하지만 씨앗은 심어졌다. 민석은 과거 여자들에게 연락이 갔을 거다. 나는 여러 계정으로 조금씩 보냈다. 민석의 회사에도 익명 제보가 갔다. 접대비 문제. 아직 큰일은 아니다. 그냥 불안하게 만들기. 나는 처음으로 그들의 불안한 기색을 느꼈다. 지원 언니가 카톡으로 물었다. 수진아, 너 괜찮아? 요즘 이상한 일들이 많아. 나는 무슨 일이라고 물었다. 그녀는 털어놨다. 민석이 스트레스 받는다. 회사 조사 들어왔다. 나는 위로했다. 괜찮아질 거야. 속으로는 만족했다.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 불안했다. 내가 너무 잔인한 건 아닐까? 지원 언니는 죄가 없다. 아니, 있다. 그녀는 알면서 내 남편을 뺏었다. 그래도 가끔 흔들렸다. 그럴 때마다 나는 결혼식 사진을 봤다. 나 없는 그 사진. 그리고 다시 단단해졌다. 6개월째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됐다. 민석의 회사에 국세청 조사 들어갔다. 접대비와 하청 비리 의혹. 민석은 직접 연루는 아니지만 책임자로 소환됐다. 지원 언니는 유산 위기라고 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엄마가 나를 찾아왔다. 처음으로. 수진아, 너 뭐 아는 거 있니? 민석 씨가 갑자기 이렇게 됐어. 나는 모르는 척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는 울었다.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해? 지원이도 아프고. 나는 차를 타주며 말했다. 그럴 리 없어요. 민석 씨 능력 있잖아요. 엄마는 한숨 쉬었다. 너도 좀 도와줄 수 없니? 예전에 민석 씨랑 가까웠잖아. 나는 웃음이 나왔다. 도와달라고. 나는 말했다. 엄마, 나 이혼했어요. 기억하세요? 엄마는 입 다물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다. 내가 가진 진짜 증거. 민석이 회사 자금으로 산 해외 콘도. 명의는 지원 언니로 되어 있다. 불법은 아니지만 세금 탈루 소지 있다. 나는 기자에게 익명 제보했다. 경제지. 기사가 났다. 중견 건설사 간부, 회사 자금 유용 의혹. 민석 이름은 안 나왔지만 회사 이름 나왔다. 주식 떨어졌다. 민석은 결국 사임 압박받았다. 지원 언니가 나에게 전화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아, 너 했지?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뭐를? 그녀는 울었다. 제발 그만해.
우리 잘못했어. 미안해. 나는 처음으로 말했다. 늦었어. 전화 끊었다. 민석은 나를 찾아왔다. 원룸 앞에 서 있었다. 수진아, 얘기 좀 하자. 나는 문 열었다. 그는 피곤해 보였다. 왜 이러는 거야? 다 지난 일인데? 나는 말했다. 너희 결혼식에 나 안 불렀잖아. 가족인데. 그는 한숨 쉬었다. 미안해. 그런데 이건 너무해. 나는 웃었다. 너도 미안하다고 했지? 지원이 뺐을 때. 그는 화를 냈다. 너도 잘못 있었어. 나는 고개 끄덕였다. 그래. 내가 착했지? 그는 돌아갔다. 나는 그날 밤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더 이상 필요 없었다. 그들은 이미 무너졌다. 1년 후. 민석은 회사 그만두고 지방 내려갔다. 지원 언니는 아이 낳지 못하고 이혼했다. 엄마는 나와 연락 끊었다. 나는 강남에서 조금 큰 원룸으로 이사했다. 번역일 잘 돼서. 가끔 거울 보면 예전의 내가 아니다. 눈빛이 차갑다. 나는 그들의 소식을 듣는다. 지원 언니는 다시 싱글, 민석은 사업 실패. 나는 만족해야 하나? 가끔 그렇다. 가끔 아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는 영원히 변했다. 나는 아직도 그 결혼식 사진을 가지고 있다. 나 없는 사진. 가끔 생각한다. 내가 이겼나? 아니면 그냥 나도 그들과 똑같아진 건가?